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선거는 마라톤이다. 국민의힘 입당 관측에 나왔던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아직 입당 결정을 못했다, 이런 말을 했군요. 네, 어차피 선거는 긴 마라톤이라고 운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랙 밖에서 뛸지, 뛰다가 들어올지, 라인을 몇 번 고수해 갈지 국민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방향을 잡아서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되 늦지 않게,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대비할 수 있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내놨는데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협위원장들 징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거나 입당이 늦어지면은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사점이 좀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휴가를 다녀오면 뵐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한편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무조건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가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어떡할 거냐, 이준석 대표가 본질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져서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서로 떨어져서 각자 지지율을 올리고 나중에 합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될 만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윤석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는 8월 입당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또 그 다음날 부산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분이죠. 상근 대외협력특보로 합류한 김경진 전 의원, 쇼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죠. 국민 캠프의 상근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캠프 합류 소식이 있었는데 윤 전 네. 총장의 전화를 직접 받으신 겁니까? 예, 대략 한 10일 전쯤 일요일에 제가 윤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요. 예. 평소 이제 방송에서 제가 하고 있는 내용 잘 들었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호남 지역이나 이쪽으로 좀 외연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중도나 탈진보 진영 인사들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외연 확장하는데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셔서, 그래서 현재 이제 대외 협력 특보 역할을 이제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가 이제 광주였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네, 네. 그래서 윤 전 총장 국민 캠프 합류에도 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예. 당신에 대해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어떤 문자들도 왔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뭔가 이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격려성 문자나 카톡도 많이 왔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로 자기 편에 대한 어떤 정의 실현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경심 교수 조만간 나올 항소심 판결이라든지 또 조국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 허위 수사, 이런 주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대강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의원님도 네. 같이 입당하시는 거겠네요. 글쎄,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정을 안 내렸고요. 윤석열 후보 본인 워딩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8월 중에 입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11월, 12월에 이제 최종 단일화의 경로를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1차 결정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결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이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네. 나와서는 8월 중 입당을 확신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지금 특보님 말씀이나 윤 전 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는 긴 마라톤이다, 뭐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8월 입당 그럼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님은 당의 대표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당의 대표로서의 희망사항이 있고 또 당의 대표로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 아마 방점이 두어져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언 그룹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다양하게 있는데 예. 조언 그룹별로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8월 입당이 나을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최종 단일화가 나을지는 또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 본인의 머릿속에 그 결단이 이미 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 캠프 외에도 조언 그룹이 3-4개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이게 캠프 말고도 다양한 조언 그룹들이 있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만 해도 뭐 언론 지면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3-4개 그룹 중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룹도 있다. 그것도 거의 공개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김영호 상황실장, 그러니까 최재형 캠프에 합류한 김영호 상황실장은 윤석열, 김종인 동업설도 제기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일장 보면 사실이기도 한 건가요? 그 이제 동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게 묘한데요. 예.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한자 용어로 보면 장사라든지 생업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생업이 아니고 이건 선거의 전략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이 유권자들의 어떤 외연 확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수 유권자와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 어딘가를 이제 고민하는 거고,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걸 뭐 동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단어의 함의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께도 그런 원로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후보님께 말씀은 드립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보면 그 입당이 중요하지 않다. 현 지지율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특보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 점까지 계량할 역량은 없고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본인께서 결단해서 결정하실 문제죠. 그래요. 네. 자, 한편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윤 전 총장이 말실수가 많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지적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준비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도 뭐 최근에 무슨 지역 백제 논란 뭐 이래가지고 설화가 많으시잖아요, 보면. 예. 대선 후보들의 설화는 뭐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 지난번에 이제 주 120시간 뭐 일하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너무 어떤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어떤 비교나 예시를 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분명하게 덜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 평이한 언어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더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인력풀이 많이 넓어져서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6주째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세가 좀 하락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는 지금 민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경선 선거의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슨 엑스파일 논란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120시간 실화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상황 맥락치고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저는 굳건하고 특히 어제 이제 후원금 모금한 것만 봐도 하루 만에 25억 원이 다 마감이 됐거든요. 예. 그 하루 만에 마감된 후보는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만큼 아마 좀 뜨거운 열정이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특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 캠프의 상근 대외 협력 특보를 맡고 계시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함께 들으셨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결국 또 원점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예,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씨는 나보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 느낌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수층에는
노선이 지금 두 개가 정리가 안 된 채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노선이 이준석 노선이고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세요. 그 충전기 해놨잖아요. 왜 충전기 표시해가지고 네. 밖에 있는 당사의 대선 주자들 배경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 그걸 좀 할당량으로 딱 해놓고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든 자기. 그러면은 이제 자신도 그게 열리겠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따로 가고, 바깥에서 윤석열 총장은 원래 기대됐던 그 효과, 쉽게 말하면 중도층을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해내라. 그래서 나중에 11월이나 이럴 때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그 엄청난 흥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세대로 가게 되면 대선은 그냥 쉽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확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게 되는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흥행도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들어가게 되면 사실 후보가 되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런 식보다는 적어도 공적으로 제일 야당에서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꺾는 모습, 또는 이 제1야당의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꺾는 모습, 어느 쪽이든 간에 그걸 연출하는 것이 이제 흥행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킹메이커가 약간 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아직 혼재가 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또 만날 겁니다. 네. 만나고 나서 최종 결단을 내리겠죠. 예. 자, 김 소장님. 뭐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게 지금 하나의 게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에 너무 휘둘리시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 뭐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본인이 안에 있을 때는 들어와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욕하다가 또 막상 바깥에 있을 때는 윤석열 후보랑 같이 제3지대에서 해보자고 하다 거절당하니까 또 윤석열은 후보가 아니라고 깎아내리다가 최근엔 또 이준석 대표랑은 안에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다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윤리적으로 당을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2022년에 내가 어떻게 한판 놀아볼까 이런 고민을 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정치인들이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본인의 소신대로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러나 저러나 하는 정당 정치의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중심을 잡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랑 좀 다른 게,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 나경원, 오세훈 꽤 괜찮은 주자들이 있었어요. 다소 안철수에게 밀리긴 했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분이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굉장한 그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예. 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고. 그런 대표인 사람이 자기가 깜이라고 생각하면 밖에서 놀아도 된다고 그러고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깎아내린다는 이 자체가 정치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 논의가 시작했는데 다시 중단이 됐군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당이 바깥에서 머물게 된다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지렛대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제3지대가 국민의당이 될 수도 있다. 뭐 제3지대도 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나도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이게 가능한 이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좀 갑갑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판 자체가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당이 있고 그다음에 당 밖에 있고, 이것이 이른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 대표는 당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줄 분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예, 캠프도 있는데 좋은 그룹이 서너 개 있다. 이제 김경진 특보가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좋은 그룹이 180도 다른 얘기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은 후보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김 소장님. 이게 다 비즈니스거든요. 예, 대선 판에 들어가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예. 뭐 이런 저런 거에서 돈 쓸 일도 많이 있고 중간에 뭐 이래저래 생길 게 많아서 나뉘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현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 현금이야 지금 요번에 뭐 20억 그냥 금방 모금됐고 또 그 동네가 그렇게 돈이 없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뭐랄까 근본 저도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어떤 좋은 그룹을 꾸리든 간에 보수층들에 대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당신들이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레드팀으로 꼭 끼워 넣어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 편향된 생각은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예컨대 교육 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교육 문제 이 사람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맞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근데 결국은 그거 다 듣고 최종 판단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거죠. 내년 3월이 대선인데 6월에 이 얘기가 맞는지 저 얘기가 맞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